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 모의고사 선택 과목 중 미적분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30번까지의 8문항을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보시죠. 자, 23번입니다.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무한분의 무한꼴의 계산이 되겠죠. 자, 무한분의 무한꼴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 3차항의 개수는 2가 되어 있고요. 자, 분자 3차항 1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0 바로 5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죠. 자,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n이 지수에 있어요. 아,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이 있을 때 언제 수렴하냐, 수렴 조건을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일 때도 가능하죠. 자, 또는 첫째 항이 0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 수렴 조건이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근데 n에 일러 보시면 요 첫째 항이나 공비나 지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요 공비에 해당되는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 첫째 항이 0인 거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따로 한번 풀어주시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5 이항하면 플러스 5, 이게 0보다 크다 인데요. 자, 2차 부등식의 해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판별식을 써보셔도 되겠고요. 혹은 표준형으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즉, 완전제곱꼴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저변식이 되면서 항상 양수다라는 거. 그래서 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준 다음에 둘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였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5가 2항에서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 사이범위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의 공통범위니까 바로 요게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수 몇 개 있는지 세보시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따로 개념으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2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성립한대요. 봤더니 AN에다가 A1이라는 상수를 곱했더니 AN 플러스 1로 넘어가죠. 아, 등비수열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공비가 A1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첫째 항이기도 하지만 A1은 공비이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세워보면 첫째 항에다가 자, 공비를 n-1번 곱한다 라는 거니까 요 첫째 항에 n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일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그 등비수열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 극한이 12다 라는 걸 통해서 a1이라는 첫째 항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공비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부터 우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차피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수 쪽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AN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 걸 알아요? 그쵸, 0으로 간다라는 거 우리 알죠. 자, 그러면 AN이 0으로 가면 AN 플러스 1도, N 플러스 3도 0으로 가겠죠. 자, 요 두 개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5로 수렴해야 되는데 12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하나 더 검증해 보자면 공비가 1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공비가 1이라면 주어진 요 극한은요 첫째 항으로 수렴하죠. 첫째 항이 1이니까 1로 수렴해요. 그래서 요게 1인 거죠. 자, 그러면 요 극한을 잠깐 써보면 2 더하기 1 분의 3 빼기 5 요게 12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첫째 항은 1일 수도 없구나.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를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무한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자리에 이제 우리가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일반항을 넣어보자고요. 자, 일반항 넣어보면 여기 구해놓은 거 있죠? a1에 n승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an 플러스 3은 요 n 자리에 n 플러스 3 넣는 거니까 a1에 n 플러스 3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무한, 얘도 무한으로 가니까 이렇게 무시해 주시면 되죠. 어차피 무한으로 가는 것끼리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a1의 n승으로 이제 위아래를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이 2분의, 자, 여기서는 a1의 3승 남죠. 요렇게, 요 값으로 우리는 수렴하는구나. 이게 12인 거예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3분의 2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8이 되겠고, 자, 세제곱이 8이면 그래요, 2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이 2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쌤은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누긴 했지만 어차피 A1의 값이 여러 개인 상황은 아니죠. A1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는데 A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요 세 번째 케이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전에서 빠르게 좀 들어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점짜리이기 때문에. 자, 쌤은 이제 설명하느라고 정확한 케이스를 나눠본 거고요. 자, 26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극한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샌드위치 법칙 이용하는 거구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바로 일반항을요, 요 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양 끝에 극한값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그걸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SN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AN을 SN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SN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요 N에 관한 식을 K에 관한 식으로 좀 바꿔보죠. 이렇게 N을 K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K로 바꾼 이유는 요걸 SN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자, 각 변에 이제 모두 다 시그마를 씌울 겁니다. 그래서 K 자리에 1서부터 N까지. 자, K에 1서부터 N까지 넣어서 연산을 해줄 거. 시그마 연산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SN을 구하게 된 거고요. 양쪽을 이건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시그마 K제곱 공식 아시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아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3N 세제곱 분의, 잠시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3분의 이렇게 나와요. 자, 3분의 이렇게 나오고요. 자, N에 2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요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 이렇게요. 자, 이제 가운데에다 뭐 만들어야 되냐? n 세제곱분의 3 sn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각 변에다가 n 세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이제 여기 이제 n 세제곱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제 극한을 씌우면 끝납니다. 자, 리미트 이렇게 해서 극한을 다 씌워 보시는 거죠.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극한 씌우면 그래요, 등호 생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하나에 대한 극한값만 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미트 붙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앞에 붙이면, 자, 3차분의 3차죠. 무한분의 무한꼴. 그래요, 바로 최고차의 개수비 3분의 2가 이렇게 극한값으로 나올 거고요. 당연히 동일하게 3분의 2로 양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3분의 2구나, 바로 2번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샌드위치 부등식 나오고 극한값 물어볼 때는 그래요, 바로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을 가운데다 놓게끔 만들고 양쪽 중에 그냥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같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이제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죠.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시그마, 즉 수열의 합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AN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었죠. 아, 그럼 우리는 시그마를 없애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1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양쪽에 n에 그래요. 바로 2를 대입해 보면 A1이 나오겠죠. 그래서 n에 2를 대입해 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n에 1 대입하면 k에 이제 1만 대입한, 즉 1 대입하면 0 팩토리얼 분의 바로 A1 이렇게 좌변이 나올 거고요. 자, n에 1 대입하면 3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래서 A1만 남는 거고요. 자, 3 팩토리얼 바로 6이 되겠죠. 근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나왔어요. 여기 첫째 항. 됐죠? 자, 이제 AN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요게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게 SN으로 보이셔야 돼요. 아, 요걸 일반항으로 봤을 때 n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바로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접근이 이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식은 그대로 그냥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있는 거라면, 자, 우리는 양변에 n자리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그쵸. n-1을 대입해서 뺄 거라 라는 거죠. 이렇게 n-1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n자리에 n-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 할 거라고요? 뺄 겁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자, 여기다가 n을 대입한, 즉 n-1 팩토리얼 분의 an 이렇게만 좌변에 남을 거고요. 자, 이제 빼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분모 봤더니 분모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각 변에 이제 n 플러스 2 팩토리얼을 곱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누구 남냐? 그럼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 n 이렇게까지 남겠죠. 좌변에. 자, 여기는 3만 남겠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3에다가 n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남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변을 좀 간단히 해보죠. 우변은요, 마이너스 3n에다가요, 마이너스 6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변이요. 자, 좌변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AN을 구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양변에 요 AN에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눠줄 겁니다. 자, 보시면 n 플러스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지죠. 떨어지고요. n에 n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AN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극한 구할 거니까 요거 가져가 볼까요? 자, n제곱 AN 요거의 극한을 구해보면 됩니다. 자, n제곱 AN은 주어진 우리가 AN 구한 게 있죠? 여기다 n제곱 곱하면 분자 쪽에 n제곱 곱해지고요. 무한분의 무한꼴이네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비 마이너스 3으로 이제 수렴합니다. 자, 마무리 좀 해보죠. 자, 요 값을 구하자라고 했는데요. A1은 2분의 1에 수렴하겠고, 자, 요 값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지금 해결했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 주어지고 나서 일반항 구할 때 SN에서 Sn-을 빼는 방식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번 도형하고 이제 나온 바로 수열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 대해서 여기 90도 주어지고요. 2하고 n이라는 길이가 주어진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요게 BC 변하고 만나는 점이 D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CD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CD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 공식을 좀 이용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곱제곱합의 루트 씌운 거요.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이제 각의 이등분선 공식.
자,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요 BD 대 CD와 같습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 대 N에 해당돼요. 여기가 B로 보자면 2 대 N의 B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AN이잖아요. 식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요 길이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에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2하고 n을 더한 n 더하기 2 중에서 n만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비율을 곱해주시면 길이가 나오겠죠. 됐네요. 자, an 일반항이 나왔습니다. n 플러스 2분의 n의 루트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한 계산을 하면 되겠죠. n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플러스 2로 통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요 요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이제 분자를 좀 간단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자 n으로 묶어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n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자, n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괄호 안에 연산을 하려고 보면 1차 빼기 1차고 또 1창 앞에 개수가 똑같아요. 즉 무한 빼기 무한꼴이 되겠고요. 자, 우리 무한 빼기 무한꼴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 요 특히나 요 둘의 최고창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그래 바로 유리화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식변형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바로 계산이 안 되고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의 켤레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를 양쪽에 분모 분자에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분모 쪽에 누가 들어오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켤레가 들어오겠죠? 됐어요. 자, 분자 쪽 어떻게 내볼까요? 자,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요 요거 제곱한 n제곱 더하기 4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4n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4n에다가 n 곱하니까 4n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이 되겠고요. 최고차의 개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루트 n제곱이 n이죠. n 더하기 n이니까 요 괄호 안에가 2n이고요. 2n에다가 n 곱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n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겠고요. 2가 바로 극한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나와 있는 거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계이득문선 관련된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한 후에 접근하는 활용 문제였습니다. 자,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28번 문제였다면 29번 또한 활용 문제로 나왔어요. 자, 보죠. 근데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죠. 29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 하나 pn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게 2n, 4n 제곱으로 좌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자, 요 qn이라는 점이 있죠. 여기입니다. 바로 0, 2n 제곱을 지나는 직선이 ln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ln을 또 접선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pn도 지나는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좀 한번 보자면 어떤 거냐? 원의 중심이 이쯤 있겠죠. 됐나요? 이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 원의 중심을 뭐 C, 서클 C라고 한번 놔보자면 자, O하고 C를 지금 자 보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그래요.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직선을 구하는 거죠. 이 직선의 정확하게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 좌표만 알면 원점이니까 우리가 바로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겠죠. 결국 원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볼 텐데, 보통 우리가 원의 중심 추적할 때 쓰는 게 바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접선과 수직인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힌트를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본다면, 자, 요 내용이죠. 요거요. PN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다 라는 거였어요. PN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요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미분하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대로 2n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2n이 나오는 걸 확인이 돼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2n입니다. 요 기울기가 2n. 그러면 요 ln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2의 기울기를 갖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자, 원의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접선을 이용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중심하고 이 접선과의 관계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요.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연결하면 반지름,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C하고 QN 진하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너무 삐뚤어져서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만 긋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 원의 중심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요 직선, 자, 요 직선하고요. 또 하나. 자, 우선 미리 아이디어를 짠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뭐가 또 보이셔야 되냐면 QN하고 PN의 좌표를 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 좌표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바로 PN하고 QN을 연결하면요, 이걸 원의 입장에서 현이 되겠고요. 현과 중심은 관련이 있죠? 맞아요. 바로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중심을 지나게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보는 거예요. 왜?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또 하나 뭐죠? 바로 요거요. 자, 반지름을 연장한 요 직선이요. 즉 접선과 수직인 바로 요 직선을 구해보는 것이죠. 직선 CQN을 구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거 기울기는 이미 알아요. 얘하고 수직이니까. 결국은 요 파란색하고 평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결국은 이거 수직이라고 봐도 되고, 기울기가 2n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점도 알잖아요. 여기 접점 0,2n제곱. 자, 그러면 기울기 2n에 해당되고요. 자, 0,2n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세워줄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세우면 돼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자, 그러면 현의 중점을 지나겠죠. 여기 M이라고 해놓고 구해보자고요. 자, 둘의 중점 좌표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n, 자, 더하면 6n제곱이죠. 2로 나누니까 3n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기울기 봅시다. 자, PNQN 하고요. 수직이죠. 그럼 PNQN의 우선 기울기를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x값 증가량 2n분의 y값 증가량 4n제곱에서 2n제곱 빼면 2n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n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해당될 거고요. 요 중점, 자, n, 3n제곱을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n분의 1 x에 이렇게 하면 1이죠. 3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됐네요. 자, 이제 중심 구하러 갑니다. 자, 이 둘의 교점 x좌표 구하는 거죠. 그대로 y좌에 대입해서 그냥 1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x가 4n제곱 플러스 1분의 바로 n세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자, 이제 y좌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이라는 거는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4n제곱 플러스 1분의 자 12n 4제곱 더하기 6n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요 C의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하고요, 이 C라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요 OC 처음에 봤던 요거죠. 요 기울기가 AN이니까 AN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x분의 y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요 값분의 요 값인데 어차피 분모 약분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분자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바로 써볼까요? n분의 2n이니까요. 이 분모 분자에 n을 곱해주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n분의 2n이고요. 극한인데 어차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의 계수비 1분의 바로 12 요거를 수렴하겠죠. 그래서 1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역시나 그래프 관련된 활용인데 원의 중심 찾기 위해서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또 하나는 뭐 이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라고 해서 요 반지름을 연장한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찾아서 중심을 구하는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함수 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3차함수가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거의 근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할 거고요. 그 an, bn을 찾아낼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활용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요 3차함수부터 한번 볼 텐데요. 어차피 이 극대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서 우리는 미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전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해 주면 어떻게 나오냐? 바로 x 세제곱에요. 마이너스에 3n제곱 더하기 n의 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n 세제곱 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3x제곱 자, 이렇게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볼 거예요.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인수분해 안 될 때 뭐 하죠? 근 설정하죠. 그래서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요. 세 번째 그냥 알파를 작은 걸로 놓겠습니다. 베타를 큰 걸로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건지 한번 3차함수 그래프 기형을 간단히 좀 그려볼게요. 3차함수 다음과 같은 그래프 기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지금 fx인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라고 하면 극대 극소가 되는 요 두 포인트. 자, 저는요 여기를 x는 알파라고 놓은 거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볼 텐데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파가 바로 an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요 알파가 an이다 이렇게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bn이 뭔가를 볼까요? 자, 보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라는 거는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또 좌변 그래프는 fx 그려놨고요. 우변은 fan이라는 상수함수죠. 자, 그럼 an에서의 함수값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어봐야 돼요. 자, 요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극대에서 그은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y는 fan 이렇게. 자, 그러면 교점에 또 하나 x좌표 여기죠. 자, 여기가 지금 x는 뭐냐? 바로 bn이 되네요. 여기가 bn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3차 함수의 비율이 떠올라야 되겠죠. 여기 변곡점까지 해가지고요. 요렇게. 자, 여기 좀 더 빠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자, 결국은 요 길이 3등분 됩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3차 함수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 요 bn 또한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즉, 요 알파하고 베타 기준으로 본다면 알파에서 3칸, 베타에서 1칸 떨어졌으니까 3대1 외분 공식을 쓰시면 돼요.
bn은 3대 1 외분 공식 써야 되겠구나. bn은 3에서 1 뺀 게 분모 2로 오고요. 자, 크로스에서 빼는 거였죠. 그래서 3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현했어요. 알파가 an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따로 한번 그냥 깔끔하게 써보죠. 자, 여기서 an하고 bn을 n에 관한 식 쓰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an은 우리가 알파라는 근이었고요. 자, bn은 뭐냐?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 bn을 구해보는 거였잖아요. 그럼 an, bn이 뭔지 한번 봅시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자, 곱해보면 3 알파 베타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됐나요?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n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거에 이제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요걸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자, 좀 분리해보면 2분의 3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하나 하고요.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알파 베타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2분의 곱 얼마예요? 자, 3분의 3n 세제곱이니까 n 세제곱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3n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알파 제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죠? 알파 제곱을 바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근해 공식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알파는 어떻게 됐냐? 바로 알파는 이렇게 쓸까요? 자,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중에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작은 거니까요. 자, 근호 안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9n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알파구나. 근데 이거를 제곱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제곱한 식을 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알파 제곱이죠. 자, 이제 바로 그냥 극한 계산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극한 계산으로 갑니다. 자, 이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요. n 세제곱 나누면 자, 2분의 3이 그냥 그대로 되겠고요. 요걸 n 세제곱 나눈 거니까 2n 세제곱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뒤에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이거든요. 그럼 요 뒤에 게 0이라는 걸 이제 보면 돼요. 요 알파가 있으니까. 실제 요걸 제곱해서 본다기 조금 어려워요. 식이 복잡해서요. 뭘 해야 되는 거 상황이냐면 어차피 알파가 들어있는 극한을 구하는 건데 알파를 잘 보시면 분자가요. 최고창 보세요. 3n제곱이고요. 여기도 최고창은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예요. 루트하고 제곱 사라지면 3n제곱이 최고창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 빼기 무한 꼴이고요. 자, 이거 유리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래요. 얘가 최고창이 동일할 때는 유리화 해야지 극한이 계산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3n제곱 여기도 3n제곱이니까 이거 무조건 유리화 해야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그대로 놓지 말고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유리화 해줄게요. 자, 그러면 분모에 3n제곱 더하기 n에 플러스 루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요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분모가. 자, 이제 분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얘 제곱한 거에서요. 켤레를 곱한 상황입니다. 자, 요 루트 제곱해서 없어졌죠? 이걸 빼는 거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소거돼요. 그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예요, 얘. 그래서 알파를 잠깐 보자고요. 알파 제곱하기 전에 잠깐 봐보세요. 얘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건데 분모가 최고창이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자, 여기 3n제곱 있겠고요. 여기도 최고창이 3n제곱이죠. 루트 제곱 사라지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6n제곱이고요. 3 곱하니까 여기 18n제곱이에요. 최고창만 한번 봐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9n 세제곱에 해당되는 이런 녀석이에요. 요렇게. 요게 알파를 봤을 때 최고창만 봤을 때는 요런 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죠. n이 있으니까. 분자 차수가 더 크니까. 자, 그런데 알파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거를 약분을 해봐요. 그냥. 자, 그러면 2분의 1에 n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최고창의 개수.
이렇게 혜택한 최고차기만 보면, 근데 이거 제곱해봐야 몇 차예요? 2차요. 그러니까 분자가 몇 차라고요? 2차입니다. 분모는 몇 차요? 3차잖아요. 그럼 3차분의 2차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P분의 Q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P가 2고요. Q가 3입니다. 그래서 PQ의 합모로 봤으니까 5가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된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차함수의 비율 관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관계 쓰는데 근의 공식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활용 문제 극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8문항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이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3 1학기에 내신 문제에서는 충분히 이 변형해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좀 중요한 친구들, 수시가 중요한 친구들은 또 이런 문제들 살짝 학교에서 변형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역시나 뭐 6월 평가원 이렇게 좀 시기가 지나서 전범위가 됐을 때 미적분을 풀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여러분들 실력 점수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그래요, 기존의 기출 문제들 미적분에서 출제됐던 작년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쭉 다 한번 정리한 시간을 꼭 갖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즐겁게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